안녕하십니까, 이동환 TV입니다. 오늘은 다시 존경받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존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존 바이든은 선거인단 290명을 확보하여 214명을 확보한 트럼프를 앞질렀으며 3일 대선 이후 4일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번 대선에는 4년 전보다 3천만 명이 더 많은 1억 9천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율도 1900년 이후 최고치인 66.8%였습니다. 바이든은 이날 7,519만 표를 얻어서 트럼프보다 439만 표를 더 얻었습니다. 바이든의 런닝메이트 카멀라 해리스가 흑인 여성 최초로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이든 당선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그의 저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 체이스 센터에서 승리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정신을 회복하고 이 나라의 근간을 재건할 것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다시 존경받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는 상대방을 적으로 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나는 민주당원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으로서 통치하겠다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성경에 보면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한다. 지금은 미국을 치유할 때다며 코로나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불복 의사를 거듭 밝히며 이번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 바이든 후보가 서둘러 거짓 성자 행세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분간 선거 소송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바이든 당선 축하 전문을 보내고 세계 언론은 당선을 기정사실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대선 도전 3수 만에 78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조 바이든은 1942년 아일랜드 출신의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 때 자동차 세일즈맨이 된 부친을 따라 델라웨어 윌밍턴으로 이주했습니다. 유년 시절 말떠듬이가 심했으나 조약들을 입에 넣고 발음 연습을 하는 노력과 가족들의 격려로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늘 반장을 하며 리더십 훈련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정치에 대한 꿈을 지니고 변호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6번째로 어린 미상원 의원이 된 지 6주 만에 교통사고로 부인 릴리아와 13개월 된 딸 나오미를 잃었습니다. 아들 보와 헌트도 뼈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쳤습니다. 1977년 바이든은 지금의 아내인 질 제이컵스와 재혼을 하여서 딸 예술라를 낳았습니다. 바이든 내리 7선을 하면서 상원 의원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외교위원장을 했으며 당내 이념 성향은 중도파로 불렸습니다. 1991년 걸프전에는 반대했으나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라크 침공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1988년 처음 대선 도전을 했으나 광고 표절 시비로 경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했습니다. 얼마 후 뇌동맥류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2008년 두 번째 대선 도전은 젊은 흑인 정치인 오바마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륜을 높이 산 오바마의 런닝메이트로 지명되어서 8년간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주 법무장관을 한 첫째 아들 보는 2015년 뇌종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2016년 대선 도전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활동을 한 둘째 아들 헌트는 마약과 형수와 불륜 등 각종 추문에 시달렸습니다. 바이든의 여동생인 벨러리는 바이든의 우군이며 책사입니다. 벨러리는 오빠가 카운티 의원에 출마했을 때부터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벨러리의 남편 잭 오원스는 바이든의 대학 시절 친구입니다. 바이든의 아내는 직장을 가진 교육자로서 든든한 바이든의 조력자입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미국 우선주의로 동맹국과 갈등하고 코로나 방역 실패로 986만 명을 사망케 하고 흑인 폭동과 시위가 발생하는 등 트럼프의 분열 정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무명의 세일즈맨 아들이며 말더듬이 흙수저였습니다. 차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고 큰 아들은 병사하고 작은 아들은 폐인이 된 힘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랜 정치 경험과 대선 삼수를 한 정치인입니다. 그런 승리 연설에서 다시 미국을 우방에게 존경받게 하겠다고 하고 코로나로 병든 미국을 치료할 TF팀을 바로 만들고 경제 회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톱다운 방식이 아닌 보텀업 방식으로 풀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포퓰리즘과 이벤트 정치로 문제를 만든 국제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선도적인 외교 전략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등을 회복하고 대중 대북 관계를 바르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